바로 이어서 오늘 대표님과 함께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적 발표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전망이 궁금합니다. TSMC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출 증가율만 보더라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익 모멘텀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이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. 실적 앞두고 엔비디아 현재 주가가 1%대로 좀 빠지고 있는데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것들 보고 계세요? 지난 2분기, 1분기 때 제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마다 항상 5가지 체크 포인트를 설명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아마 내일 발표가 되게 되면은 투자들이 사실 그동안 엔비디아에 대해서 엄청난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. 그래서 아마 내일 발표하게 되면은 과연 어느 정도가 이제 기대감이 유지가 되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올해 주가가 197% 올랐습니다. 뭐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17%가 올랐는데 좀 애매한 거는 그 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같은 기간 동안에 오히려 2.8%가 하락을 했어요. 그리고 엔비디아가 190% 올라갈 동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.8%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이게 좀 갭차가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게 좀 주의를 하고 우리가 좀 이제 모니터링을 좀 딥하게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. 두 번째는 사실 저 매출 총이익률을 지금까지 보면서 야 이게 75%막 거의 80%면 이게 말이 되나? 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가졌는데 어쨌든 뭐 지금 이 반도체 AI 반도체 탑이니까 부르는 대로 값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이 있긴 있지만 일단 이거는 이제 2위권에 대한 라이벌 기업들이 얼마나 따라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지난 5월에서 7월 달 분기의 총이익률이 블랙일 칩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분기에는 78.4%라는 총이익률이 나왔는데 이번 75.1%가 나왔고 그리고 지난 콜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년 1월 달쯤 되면은 73%까지 빠질 거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. 물론 78%에서 73%한 5%포인트가 빠지는 건데 여전히 73%도 높긴 높아요. 높긴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워낙 기대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5%포인트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예민하게 좀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것도 블랙일로 완전히 전환되고 나서 그 이후엔 다시 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.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이제 보통 시장의 예상치를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보통 언론사나 이런 데서 많이 발표를 하는데 실제 필드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고 있는 그 서로 주고받는 정보가 있습니다. 위스퍼 넘버라고요. 말 그대로 이제 서로 속삭이면서 야 이번에 엔비디아 얼마 나올 것 같아라는 그런 서로 간의 어떤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8월달 실적 발표 2분기 나왔을 때도 사실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왜 밀렸을까 했는데 이거 위스퍼 넘버보다 사실 많이 안 나왔어요. 이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6거래일 동안 18.8%가 급락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그 수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지금 지인들한테 좀 물어봐가지고 몇 개 포인트를 잡은 게 있긴 있는데 그게 갭이 좀 큽니다. 그래가지고 제 과연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궁금하고 사실 파생 시장을 좀 보니까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 보면은 사실 위스퍼 넘버를 이제 서로 주고받는 그 사이 중에서도 뭔가 의견이 조금 다툼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. 자, 네 번째로는 이제 블랙엘에 대한 신뢰를 과연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. 사실 저는 신뢰 회복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보통 이럴 땐 젠스왕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.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실제로 또 저도 미국에 이제 오라클에 있는 거의 저희 친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.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더라고요. 뭐 형 엔지니어들한테 이런 건 정말 일상이고 엔비디아 그 친구들 일주일 내내 일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금방 커버링 될 거다. 그거 가지고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똑같이 엔지니어가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좀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 발열 문제는 뭐 엔비디아 주가의 미래나 뭐 성장성과는 사실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. 이건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, 이게 좀 문제인데 이제 기저효과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이 퍼센티지가 계속 찍혀왔어요. 근데 올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실제 굉장히 좋았습니다.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내년 1월로 넘어가게 됐을 때 과연 블랙웰이 어느 정도 잘 팔리고 총 이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퍼센티지가 달라질 것 같은데 워낙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찍혀왔기 때문에 내년 1분기 때부터는 이게 어지간해서는 그 정도 퍼센티지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. 근데 사실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고 있긴 합니다.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블랙엘이 과연 어느 정도 선방해 줄 것인가, 호퍼에서 블랙엘로 잘 넘어갈 것인가, 이 과도기적 구간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것도 사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내년 1분기 때부터 이런 기저효과로 인해서 뭔가 좀 성장률이 둔화돼 보이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찍히는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평소에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아침 새벽 방송에서 다시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주 짧게 여쭤보도록 네. 할게요. 생성형 AI 주도주 여전히 엔비디아로 보시나요? 네, 맞습니다. 2위권이 못 따라오니까.
네, 아직 알겠습니다. 엔비디아입니다. 사실 내일 이제 대표님 모시고 또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더 나누길 때문에 네. 내일 또 자세한 이야기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대표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